저는 올해 65살 작년에 은퇴한 평범한 중년 남편입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새로운 인생을 계획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인생 다시 시작이야. 둘이서 정말 여행 다니면서 재밌게 살자.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은 걱정 없이 편안하고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하루 종일 함께 보내기 시작하면서 저는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 동안 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일의 특성상 다른 지방에 장기간 상주하며 해야 하는 일이라서 집을 떠나 항상 주말 부부를 해왔었죠. 제가 평일에 지방에 가 있는 동안 아내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살았었죠. 우리는 전형적인 한국의 평범한 중산층 부부였습니다. 은퇴 전까지 저는 우리 부부 관계가 그래도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부부싸움도 없이 35년을 살아왔으니까요. 가끔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심각한 갈등으로 번진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우리는 서로를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은퇴 첫날, 이제 더 이상 새벽에 억지로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죠.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새벽 6시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자요? 제 말에 아내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난 35년 동안 항상 이 시간에 일어났어요. 습관이 된 거예요. 퉁명스러운 아내의 말투였어요. 아침 식사 시간도 뭔가 바쁜 듯이 여유로움은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저는 은퇴했으면 서로 여유있게 커피도 마시며 아침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바쁘게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죠. 설거지 해야 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35년간 아내에게는 자신만의 일상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그 일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요.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 집안일을 했고 오후에는 지인들을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며 쉬었죠. 그런데 제가 퇴직해서 종일 집에 붙어 있으니 불편할 수밖에 없었죠. 아침에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청소기를 돌리면서 저에게 눈치를 주고 제가 옆에 있는 걸 불편해하면서 표정이 항상 어두웠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조금씩 불만이 쌓이던 중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당신 그냥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던가 사우나를 가던가 취미 생활이라도 하면 안 돼요? 아내의 냉랭한 말에 저는 마음 한켠이 울컥했습니다. 내가 내 집에 있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 일인가요?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죽어라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좀 편히 쉬려고 해도 집에서조차도 편히 있을 수가 없으니 그날 이후 아내에 대한 서운함은 점점 커져가고 우리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주방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주방에 가서 이거저거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마치 제가 방해라도 하는 것처럼 싫어했어요. 여러 가지로 부딪히면서 저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몇십 년을 같이 살아온 사람인데 왜 이렇게 서로를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친구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저는 다른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책을 읽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대화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어머, 정희야, 남편 은퇴하셨다니 좋겠다. 이제 둘이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면 좋잖아. 에이, 무슨 답답해 죽겠어. 35년 동안 혼자 지내다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려니 숨이 막혀. 그래도 서로 적응하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글쎄, 사실 나 요즘 우울증인가 봐.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내의 말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은퇴 후 부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지 인터넷을 찾아보니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우리 요즘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솔직히 당신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좀 적응이 안 돼요. 나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솔직한 아내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도 그래요. 35년 동안 회사만 다니다가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서 보내려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당신도 답답해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조용한 시간이 침해받는 것 같아 답답했다고 했고 저는 35년간 고생해서 처자식 벌어먹인 결과가 이런 것인가 싶어 많이 우울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대화 끝에 우리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전 시간은 아내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저는 걷기 운동을 하거나 골프 연습장을 가기로요. 점심은 같이 먹고 오후에는 서로 약속이 없는 날은 같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거나 같이 등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가볍게 산책을 하며 대화도 많이 했죠.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단순한 규칙 하나가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만났을 때 더 즐겁고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듯 했지만 우리 부부에게 또 다른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은퇴 후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씀씀이를 줄여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내와 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저는 절약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35년 동안 억눌러왔던 소비 욕구를 풀고 싶어 했습니다. 여보, 이제 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니 좀 더 아껴서 살아야 해요. 그동안 당신 회사 생활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 나도 좀 쓰면 안 되나요? 또다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비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오곤 했습니다. 어차피 평생 모아둔 돈인데 남은 인생 즐겁게 써야지. 아내의 이런 태도에 저는 불안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쓰면 나중에 아프거나 급할 때는 어쩌려고 그래요? 아직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제 걱정에 아내는 화를 냈습니다. 아니, 당신은 돈 버는 재미만 알았지 쓰는 재미는 모르는 사람이군요. 내가 35년 동안 애들하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제가 돈을 버는 재미만 알았던 걸까요? 아내에게 절제만 강요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우리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계산해 보았습니다. 퇴직금, 연금, 그리고 그동안 아끼고 모아둔 저축. 생각보다 상황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각자 한 달에 얼마씩 정해서 그 안에서는 각자 원하는 대로 써도 좋고 나머지는 미래를 위해 관리하는 거 어때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얼마로 할까요? 우리는 합리적인 금액에 합의했고 그 안에서는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몫으로 정한 금액으로 전부터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고 저도 제 몫으로 어릴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은퇴 석 달 차, 우리 부부는 점점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자식들과의 문제였습니다. 은퇴 전에는 서로가 바빠서 주말에만 잠깐 만나던 자녀들과 이제는 더 여유 있게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큰아들 부부가 주말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할 때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기꺼이 봐주고 싶어 했지만 저는 우리의 주말 시간도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우리도 이제 몸도 예전 같지가 않고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평생 일하고 아이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당신은 정말 자식 사랑이 부족해요. 이렇게 손주들을 봐주어야 아들도 좀 하루라도 쉬지요. 손주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마치 은퇴 후 아내의 삶에 제가 끼어든 객식구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공원에서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성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최근에 은퇴한 분이었고 비슷한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집에 있으니 아내가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 참 많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크게 웃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회사 퇴직하고 이발사가 되어보려고 몇 달 동안 이발 기술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나이 들어서 기술을 배운다는 게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때문에 취직도 어렵고 기술도 잘 늘지 않아서 이발소를 차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조금 배운 기술로 틈틈이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 이발 봉사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주니 아내도 좋아하고 저도 봉사하면서 보람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은퇴 전 제 삶의 중심은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가고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단순한 루틴. 그런데 은퇴 후 그 중심이 사라지니 방황하고 있었던 거죠. 혹시 저도 새로운 일이 필요한 건 아닐까? 다음날 저는 인터넷을 뒤져 지역 봉사활동 정보를 찾았습니다. 마침 근처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산책 도우미 봉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주 2회 오후 2시부터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계획을 말했더니 의외로 매우 지지해 주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시간 날 때마다 봉사하면 당신도 보람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 당신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그렇게 저는 은퇴 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요양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오랜만에 아내가 관심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은퇴 반년차 우리 부부 사이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게 되었고 대화의 주제도 다양해졌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내는 문화센터에서 취미로 배우고 있는 유튜브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방해하는 존재가 아닌 동반자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한번 다녀올까요? 여행이요? 어디로요? 그동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간 곳, 하와이 어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먼저 여행을 제안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는 제가 항상 지방에 내려가 있었고 바빠서 휴가 내기가 힘들었었고 아내는 제가 정하면 그저 따라오는 입장이었습니다. 좋아요, 언제 갈까요? 다음 주에요. 이미 예약도 해놨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미 모든 걸 계획해놓고 저에게 제안하다니. 다음 주 우리는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결혼 이후 단둘이 가는 여행은 신혼여행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신혼여행 땐 경제적 여유가 없어 국내 온천으로 1박 2일 다녀왔고 이후에는 항상 아이들과 함께였으니까요. 아내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좋다. 바다도 너무 예뻐요. 우리는 신혼여행을 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우린 한 번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죠. 제가 바다를 보고 싶어하면 아내는 그럼 해변 근처 카페에 들려요라며 맞춰주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눈을 뜨면 아내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고 까마득한 옛날 연애 시절의 그런 아내의 표정이었습니다. 회사 퇴직하고 아내와 갈등하던 기억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앞날을 어떻게 하면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기대와 희망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10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비행기 안에서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잡아주는 아내의 손길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우리 부부의 생활은 더욱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죠.
은퇴 1년차가 되자 주변 사람들이 우리 부부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두 분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요. 아내의 지인이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35년 동안 서로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두 사람이 이제야 진짜로 서로를 알아가고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은 각자 다 다르고 35년을 함께 살아도 100%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은퇴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내와의 대화의 깊이가 정말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대화라고 해봤자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이들 얘기 정도였는데 이제는 인생의 의미부터 노후의 계획까지 깊은 주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전에는 몰랐습니다. 둘째, 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 동안 저는 전모 김동호라는 정체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 김동호, 제 진짜 취향과 관심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봉사 안 나가는 날은 아내의 권유로 동네 문화센터에 유튜브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뭔가 거창하게만 생각했던 유튜브라는 것을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앞으로 무언가 재밌는 일이 펼쳐질 것 같은 기대와 희망이 새록새록 피어올랐습니다. 셋째,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항상 피곤했고 주말에는 집에 다녀가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죠. 스트레스로 소화도 안 되고 불규칙한 식사로 위장도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동네 몇 바퀴씩 걷고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몸이 달라졌습니다. 넷째, 봉사활동에서 만난 봉사자 선생님들, 유튜브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실감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가 행복해졌다는 점입니다. 은퇴 직후에는 우울했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길까 하는 기대감으로 눈을 뜨게 되었죠. 은퇴 2년 차에 접어든 지금 우리 부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실버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유튜브로 만들면 어떨까요? 노년이 되면서 인생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야기들을 드라마 형식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실버 세대 관점에서 충분히 공감받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면 어때요? 처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내의 열정에 저도 조금씩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저의 은퇴 후 아내와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상 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곧 은퇴인 부부 관계가 걱정이었어요. 이 글을 읽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 글 덕분에 위로가 됩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며 저희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찬 일이었죠. 이렇게 은퇴 후 2년이 지나면서 저희 부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고 서로에 대해 매일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있죠. 며칠 전 아내와 저녁 산책을 하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은퇴하기 전에 상상했던 노후의 모습이 이랬나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은퇴하면 지루하고 답답할 거라 생각했어요. 서로 할 말도 없고 그냥 TV 보면서 시간을 보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매일이 새로워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대돼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5년 동안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까지는 은퇴 후 2년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은퇴 전에는 몰랐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작을 함께할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동반자는 가장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뎌낸 후에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하루 종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일어난 일들.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갈등과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아내가 준비한 따뜻한 커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의 꽃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아내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에 가슴이 설렙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이제 와서 매일같이 느끼고 있으니까요.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황금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